오늘 저희가 이 책상 위에 잔뜩 펼쳐놓은 방대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분량이. 맞아요. 겉보기엔 그저 건조한 숫자들로 꽉 찬 평범한 기업 실적 발표 문서들인데요. 이걸 이면의 맥락을 하나씩 짚어가며 파고들다 보니까 뭔가 그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가 움직이는 소리. 웅장한 소리죠.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심리전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심층탐구 주제는 바로 해상 액화 천연가스, 업계에서는 흔히 FLNG라고 부르죠. 이 인프라의 절대적 선구자인 골라 LNG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행보를 추적하는 건 언제나 참 흥미롭거든요. 보통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면 뭐 10년, 20년 똑같은 수익만 내는 약간 거대하고 느릿느릿한 기차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엄청 지루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번 골라 LNG의 발표는 그 전통적인 에너지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장 최전선의 트렌드, 심지어 그 첨단 기술 산업의 지형도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진화하는지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번 분석을 준비하면서 직접 여러 공신력 있는 공식 실적 자료들, 재무제표,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수치들을 아주 샅샅이 긁어 몰았습니다. 고생 좀 했죠. 네. 근데 뭐 출처가 어디인지, 보고서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루하게 읊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귀에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 이른바 돈이 되는 진짜 정보만 속속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훌륭합니다. 사실 오늘 단순하게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2%나 폭등했다. 이 결과만 짚고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그것마저도 대단한데 말이죠. 그렇죠. 이 막대한 수익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회사가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왜 이사회 의장은 현재 주가를 보면서 공개적으로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거대한 가스 공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 열풍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그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화려한 성적표,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부터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총 매출이 3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상승했죠. 어마어마한 점프네요. 순이익은 1억 1,300만 달러로 40%가 뛰었습니다. 4분기 매출만 따로 떼어봐도 1억 3,300만 달러고요. 근데 제가 이 수많은 문서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숫자는 과거의 성적표가 아니더라고요. 경영진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 숫자가 따로 있었죠. 네, 바로 17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그 EBITI의 수주잔고. 이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이 오늘 분석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인프라 비즈니스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앞으로 내 주머니에 꽂힐 현금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미래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EBITIA라는 회계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쉽게 번역하자면 세금을 내거나 기계의 감가상각을 털어내기 전에 이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만으로 벌어들이는 기초체력적인 현금 창출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체력. 네. 즉 17억 달러 규모의 수주잔고라는 건 앞으로 20년 동안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꽉 찍혀 있어서 거의 무조건 들어올 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치면 무려 2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네요. 심지어 제가 그 자료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니까 이 17억 달러라는 금액은 나중에 물가가 상승해서 계약 금액이 올라가거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서 추가로 얻게 될 그런 보너스 수익, 이런 건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인 최소 확정치였습니다. 맞아요. 미니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현금을 물어다주는 진짜 주인공들, 즉 골라 LNG가 보유한 거대한 해상 플랜트 선박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자산은 힐리라는 선박입니다. 이 배는 세계 최초의 FLNG 설비라는 상징성도 분명히 있지만요. 이번 실적에서 가장 놀라운 건 무려 100%의 상업적 가동률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100%요? 단 1%의 오차도 없이? 네, 바다 위에서 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드는 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이 단 한 번의 경제적 손실이나 치명적인 고장 없이 1년 내내 완벽하게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운영 능력이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는 걸 시장에 증명한 셈이죠. 힐리의 향후 스케줄표를 보니까 정말 빈틈이 없더군요. 현재 아프리카 카메론에서 일하고 있는데 2026년 7월에 이 계약이 끝납니다. 내년이네요. 네, 그러면 곧바로 싱가포르의 조선소로 이동을 해서 약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와 수명 연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 하반기에 새로운 무대죠.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20년짜리 장기 계약의 첫 삽을 푸는 일정입니다. 과거 8년간의 그 성공적인 운영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아르헨티나라는 거대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박인 기미의 상황. 이건 기술적으로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아, 그 초과 달성 이야기군요. 네, 2025년 6월부터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와 세네갈 연안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와 20년짜리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엔지니어링의 묘미가 딱 등장합니다. 기미가 당초 설계된 생산 용량을 아예 초과해서 가스를 뿜어내고 있거든요. 설계 용량을 넘어서요? 고장이 나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천연가스를 액화시킨다는 건 결국 가스의 열을 뺏어서 극저온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외부 환경, 즉 바닷물과 공기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냉각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훅 줄어들고 전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아, 마치 한겨울에 컴퓨터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 발열이 잡혀서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네요. 기미가 위치한 지역에 겨울이 찾아오면서 냉각 효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거기에 회사의 훌륭한 설비 최적화 기술이 착 맞물린 결과군요. 정확합니다. 원래 계약은 90% 가동을 기준으로 수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초과하는 효율을 막 뽑아내면서 4분기에는 원래 받기로 한 일 요금보다 3%나 더 많은 금액을 BP에 청구했습니다. 3%면 그 단위가 크니까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기술력이 곧바로 초과 현금으로 치환되는 아주 직관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페인에서 건조 중인 세 번째 프로젝트 마크2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잘 지어지고 있죠? 네. 현재 공정률 50%를 넘기면서 예산과 일정에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재무적으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은 이 거대한 배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투입된 11억 달러가 전액 회사의 자기 자본, 즉 에쿼티로 조달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대목의 재무제표를 읽다가 진짜 2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통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은행 대출을 맡기고 엄청난 이자 비용을 감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11억 달러를 외부의 빚 한 푼 없이 순수하게 회사가 가진 현금으로 밀어붙였다. 이건 단순히 회사가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 고금리 시대에 금융비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압도적인 재무 방어력을 시장에 대놓고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돈을 버는 선대, 그리고 빚 없이 탄탄하게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선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봐야겠죠? 남미로 가야죠. 맞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아르헨티나입니다. 단순히 배 하나 빌려주고 돈을 꼬박꼬박 받는 수준을 넘어서요. 골라 LNG는 아르헨티나의 바카 무에르타라는 거대한 가스전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구축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바카무에르타. 거기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셰일가스 매장지인데 그동안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가 없어서 땅속에 가스를 그냥 묻어두고만 있던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이죠. 골라 LNG는 SESA라는 조인트 벤처의 지분 10%를 딱 확보하고요. 내륙에서 바닥까지 가스를 끌어올 무려 5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게다가 이 가스를 사줄 확실한 큰손, 독일 정부 자회사인 세페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구매 의향서까지 미리 다 체결해뒀습니다. 인프라 구축부터 가스 생산, 배송, 판매까지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장악한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프로젝트가 지금 듣고 계신 분에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갈 하이라이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토르 올랍트로임이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했던 이른바 원자재 업사이드, 쉽게 말해 추가 옵션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밌죠. 네, 앞서 인프라 비즈니스는 정해진 수익만 받는 기차와 같다고 하셨지만 이 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골라 LNG의 수익도 한계없이 막 폭등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계약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풀어보죠. 여기서 FOB라는 무역 용어와 MMBTU라는 단위가 등장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MMBTU는 그냥 주유소에서 저희가 기름 넣을 때 쓰는 리터나 갤런 같은 가스 부피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OB, 즉 본선 인도 조건이라는 건 가스를 소비자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배달비는 싹 다 빼고 딱 항구에서 배에 가스를 실어줄 때 매겨지는 순수한 가스 가격을 뜻합니다. 배달비 뺀 음식값 같은 거네요. 네,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순수 커피값,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계약의 룰은 이렇습니다. 그 순수한 가스 가격, 즉 FOB 가격이 1MMBTU당 8달러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가격이 기준선에서 1달러씩 오를 때마다 골라 LNG는 매년 약 1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보너스로 그냥 가져갑니다. 1달러에 1억 달러 수익, 엄청나네요. 반면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하방 리스크, 즉 손실은 최대 2,800만 달러로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잃을 돈은 2,800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는데 벌 수 있는 돈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활짝 열려 있는 아주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베팅인 셈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청취자님들도 감을 좀 잡아보실 수 있게 2022년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보죠.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폭등했었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 쇼크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2022년 수준으로 다시 치솟는다면 고울라 LNG는 원래 받기로 한 기본 계약금은 당연히 다 챙기고요. 그 위에 얹어서 연간 27억 달러, 한화로 거의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매년 공짜 보너스처럼 챙기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선 수십조 원의 복권 당첨금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올 17억 달러의 안전한 현금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원자재 콜옵션까지 공짜로 딱 들고 있는데 왜 시장은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가치 평가의 괴리를 이해하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님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냥 땅 위에 크고 튼튼하게 가스 액화 공장을 지으면 되지. 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띄우는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거지? 이렇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그 해답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비용, 시간, 그리고 유연성이죠. 비용부터 볼까요? 먼저 비용 면에서 해상 설비인 FLNG는 육상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생산되는 가스 1톤당 초기 투자 비용, 즉 자본 지출인 캐펙스를 무려 4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육상에 거대한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는 환경 파괴 논란, 주민 보상,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싹 다 거쳐야 합니다.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리죠.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면 FLNG는 이미 지어진 거대한 가스 운반선을 조선소로 쑥 끌고 와서 공장 설비만 얹어 개조하는 방식이라 보통 3년 안팎이면 가동 준비가 딱 끝납니다. 40% 저렴하고 2배 이상 빨리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너무 당연히 매력적이겠네요. 게다가 제가 분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LNG 공급 증가분의 상당수가 미국의 헨리 허브, 즉 미국 내륙의 가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원료비가 미국 내수 가격에 꼼짝없이 고정된다는 뜻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FLNG의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유연성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배는 바다 위를 이종할 수 있잖아요. 아, 굳이 한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미국 텍사스에 고정된 공장을 짓는 대신 이 거대한 FLNG를 끌고 서아프리카나 남미 아르헨티나처럼 가스는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인프라가 없어서 아주 헐값에 방치된 가스전으로 쑥 이동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경쟁사들이 비싼 미국 가스를 쓸 때 골라 LNG는 헐값의 원료를 쭉 빨아들여서 글로벌 시장에 비싸게 파는 압도적인 마진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원가 경쟁력의 차원이 아예 다르군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매크로 환경과 관련된 또 다른 의문점도 저희가 한번 해소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여러 경제 기사나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 2020년대 후반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 LNG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들이 꽤 많죠. 미국과 카타르에서 지금 앞다투어 막대한 물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우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골라 LNG 경영진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우려를 아주 흥미로운 트렌드와 연결해서 반박했습니다. 네, 단순히 전통 에너지 시장 내부의 논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산업의 폭발적인 트렌드를 떡하니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센터의 그 끝없는 전력 갈증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약간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니, 최첨단 소프트웨어인 AI가 그 전통 굴뚝산업인 액화 천연가스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이면의 연결고리를 파고들어 보니까 이거야말로 이번 실적 발표에 숨겨진 가장 거대한 인사이트더라고요. 작동 원리를 한 단계만 내려가서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에 질문을 하나 딱 던질 때 소모되는 전력이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10배요. 생각보다 엄청 먹네요. 이런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24시간 서비스하기 위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들은 단 1초라도 전력이 뚝 끊기거나 전압이 흔들리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절대 꺼지면 안 되는 무결점 전기가 필요한 거군요. 즉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묵묵하게 전력을 쏟아내줄 기저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그 수요를 감당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텐데요. 하지만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량이 뚝뚝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로는 데이터 센터의 그 깐깐하고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가 없죠.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요. 결국 현재 인류가 당장 쥐고 있는 옵션 중에서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24시간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 그건 천연가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확한 짚어주심입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진보가 역설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인프라인 LNG의 장기 수요를 미친 듯이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죠. 아하, 이제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네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를 블랙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한 그 LNG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골라 LNG 경영진의 강력한 확신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회사 실적도 완벽하고 압도적인 원자재 옵션도 손에 쥐고 있고 거기에 AI 열풍이라는 시대적 순풍까지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도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사회 의장인 토르 올랍 트로임은 주주서한과 실적 발표를 통해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답답함을 막 토로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죠. 멘트를 보면. 우리 회사가 향후 벌어들일 170억 달러의 확정된 계약서가 지금 금고에 쌓여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은 45억 달러밖에 안 되는가? 이 부분이었죠. 이게 주식시장, 특히 월스트리트의 냉혹하고 조급한 습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주식시장은 종종 지독할 정도로 눈앞에 찍히는 현금만 믿습니다. 당장 내놔라 이거죠. 아무리 철통 같은 장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당장 내일 회사 통장에 현금이 꽂히지 않으면 그 가치를 심하게 할인해버리죠. 과거 미국의 대형 LNG 수출 기업인 쉐니어 에너지의 역사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이 현상이 완전히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 셰니어 사례가 있었군요. 네, 쉐니어도 초기 수년간 엄청난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었습니다. 시장은 진짜 공장이 돌아가서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나 안 믿겠다 이러면서 철저히 외면했죠. 그러다 마침내 첫 배가 출항을 하고 막대한 달러 현금이 회사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주가가 수백 % 폭등하면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LNG도 정확히 그 의심의 구간, 이른바 캐짐을 지나고 있는 거네요. 아르헨티나에서 대박이 날 건 알겠는데 실제로 힐리아와 마크2가 풀가동되어서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시점은 2028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 팔짱 끼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시장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아주 공격적인 방어 카드를 딱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가 스스로 시장에서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린 주식이 무려 360만 주에 달합니다. 엄청난 물량이네요. 이건 단순한 주가 방어를 넘어선 아주 차가운 수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보유한 이 막대한 현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을까 고민을 했겠죠. 은행이자나 신사업 투자 같은 걸 비교해봤겠죠. 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시장이 우리 회사의 본질 가치를 터무니없이 후려치고 있다면 그냥 우리 스스로 그 싼 값에 우리 주식을 사버리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압도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발행된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주들이 가져갈 이익과 배당의 파이는 자연스럽게 커지니까요. 시장이 안 사면 우리가 사겠다. 우리 가치는 우리가 직접 끌어올리겠다. 아주 강단 있는 태도네요. 이와 맞물려서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서도 매우 영리한 궤도 수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실적 자료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니까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네 번째, 다섯 번째 FNG 선박의 발주를 공식적으로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얼핏 보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꺾이는 악재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의 재무 흐름을 읽어보면 소름 돋을 만큼 치밀한 자본 배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경영진의 탁월한 현실 감각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열을 2026년과 2027년 딱 이 2년으로 좁혀서 볼까요? 이때는 회사의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인 힐리가 아프리카 계약을 끝내고 조선소에 들어가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 돈줄 하나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네요. 그리고 마크2는 아직 완성되기 전이죠. 쉽게 말해 기존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현금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 굳이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확 줄어드는 그 껄끄러운 타이밍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4호기, 5호기를 무리하게 빚내서 딛기 시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빙고입니다. 만약 무리하게 발주를 강행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급격히 악화됐을 거고 시장은 이를 핑계로 주가를 더 가차없이 끌어내렸을 겁니다. 경영진은 이 2년의 보릿고개 동안 철저하게 웅크리면서 현금 체력을 비축하는 영리한 길을 택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군요. 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면 대망의 2028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기존의 힐리, 기미, 그리고 새로 투입된 마크2까지 무려 3대의 FLNG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바다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매년 회사 통장으로 쏟아지는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죠.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윳돈만 매년 5억 달러, 주당 약 5달러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2028년에 쏟아질 그 폭발적인 현금 폭포를 무기 삼아서 그때 가서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4호기와 5호기를 발주하며 다음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거네요. 현재의 저평가 구간에서 무의미한 확장의 목을 매는 대신 확실한 한 방을 위해 숨을 딱 고르는 맹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 자산인지 그 프랜차이즈의 진짜 가치를 방증하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실적 발표 중에 하나 공개가 되었죠. 과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석유 기업 중 한 곳이 골라 LNG를 아예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비밀리에 접근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 프랜차이즈 가치를 언급하면서 나왔죠. 그 엄청난 매술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골라 LNG가 보유한 FLNG 개조 기술과 100% 가동률이라는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침을 흘릴 만큼 독보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절했죠. 경영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주주들에게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하에 그 막대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사회 의장은 시장을 향해 아주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최후 통첩 같은 거였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사업을 굴려가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면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이른바 전략적 리뷰에 착수하겠다라고요. 전략적 리뷰. 사실상 월스트리트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군요. 우리 주가를 제대로 올려놓지 않으면 회사를 쪼개서 팔든 아니면 거대 자본과 파격적인 합병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제로 가치를 실현해버리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자, 수많은 자료들을 가로지르며 살펴본 오늘의 심층 탐구, 그 방대한 흐름을 한번 꿰어보겠습니다. 첫째, 골라 LNG는 바다 위에서 100% 완벽하게 가동되는 선박들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네, 힐리가 그걸 보여줬죠. 둘째,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가스전 프로젝트를 통해 기본 수익은 물론이고 향후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상승 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원자재 비대칭 옵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셋째, AI 산업의 팽창과 데이터 센터의 전력 갈증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천연가스 수요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있죠. 매크로 환경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지독한 저평가에 맞서 경영진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영리한 투자 속도 조절, 그리고 매각까지 불사하겠다는 전략적 리뷰 카드를 흔들며 주주의 권리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경영진의 장밋빛 청사진,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된 계약서와 재무제표의 숫자들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분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긴 흐름을 함께 따라오신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골라 LNG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FLNG 설비를 개조하고 운영하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2028년이 되면 매년 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잉여 현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그야말로 잭팟이네요. 그런데 그 잭팟이 터지기 직전인 바로 지금 회사가 스스로의 주식이 너무 싸다며 미친 듯이 사모하고 있는 이 기막힌 타이밍에 과연 과거에 이 회사를 삼키려 했던 에너지 공용기업들이나 엄청난 자금력의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그냥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틈을 노리고 있을 수 있겠네요. 과연 골라 LNG가 2028년에 거대한 수확기를 맞이할 때까지 주식시장에서 독립적인 단일 기업으로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과 기업 사냥의 시나리오로 끝나는 정말 완벽하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2028년으로 향하는 이 회사의 궤적이 과연 어떤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 쏟아질 자료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그렇듯 당신의 호기심을 지적으로 채워줄 또 다른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